노후 자금 계산하던 노인, 은행 직원 한마디에 인생이 뒤집힌다. 읍내 은행 로비, 숫자가 새겨진 대기표를 쥔 손이 떨리고 있다. 이 구조면 83세쯤 자금이 끝나세요. 은행 직원의 말이 귓속을 맴돈다. 평생 모은 돈이, 평생 아껴온 삶이 고작 83세까지밖에 못 간다니. 손에 든 통장이 갑자기 너무 가벼워 보인다. 내가 뭘 잘못 계산한 거지? 통장 표지가 구겨진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안내방송은 계속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실 이 일은 지난 화요일에 시작됐다. 김철수, 68세. 은퇴한 지 3년째 되는 남자다. 국민연금 월 98만 원, 적금 5천만 원, 그리고 작은 전세집에 보증금 8천만 원. 이게 전부였지만 그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그게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이면 철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은행을 찾았다. 통장 정리, 이자 확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배운 습관이었다. 규칙적인 삶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든다고 믿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창구 직원은 늘 친절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이름표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철수는 매번 같은 창구를 찾았고 지은 씨도 그를 알아봤다. 네, 오늘도 정리 좀 하려고요. 철수가 통장 3권을 내밀었다. 지은 씨가 능숙하게 기계에 넣으며 말했다. 요즘 통장 보러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들 비슷하겠죠.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자신만큼은 계획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충동 구매도 안 하고 외식도 줄이고 명절 용돈도 적당히 주고 그렇게 산 지 3년이었다. 어르신, 혹시 생활비는 월 얼마 정도 쓰세요? 지은 씨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다. 철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다. 한 150만 원쯤? 의료비는 따로 계산하셨어요? 의료비요? 그냥 병원비 나가면 내는 거지 뭐. 철수의 말이 끝나자 지은 씨가 잠시 멈칫했다. 화면을 보던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어르신, 실례지만 노후 자금 계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산? 그냥 대충 머릿속으로 했죠. 연금 나오고 적금 있고 집도 있고 넉넉하진 않아도 살만하지 않나요?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한 번만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정확하게요. 철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 씨가 계산기를 꺼내고 종이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생활비 월 150, 의료비 평균 월 30, 관리비 포함하면 월 200 정도 나가시네요. 연금이 98이니까 매달 적자가 102만 원이에요. 그럼 적금에서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적금 5천이면 4년 정도밖에 안 버티세요. 그 다음엔 철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전세 보증금이 있잖아요. 8천만 원이요? 그것도 6년이면 끝나요. 합치면 10년이죠. 10년이면 78세까지세요, 어르신. 철수가 입을 다물었다.
지은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근데 의료비는 나이 들수록 늘어나요. 75세 넘으면 월 평균 50만 원은 잡으셔야 하고 만약 입원이라도 하시면 그럼 이 구조면 83세쯤 자금이 끝나세요. 로비의 소음이 사라졌다. 철수의 귓속이 멍해졌다. 83세, 겨우 83세. 요즘 사람들 90은 기본으로 산다는데. 아니, 평생 모았는데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물가가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평생 절약하고 아끼고 살았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고 외식도 안 하고. 알아요, 어르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지은 씨가 종이를 돌려서 철수 앞에 밀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다. 물가 상승률 3%, 의료비 증가율 5%, 연금 실질 가치 하락. 철수가 평생 믿어온 아끼면 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요양 단계 들어가시면 월 200만 원은 추가되세요. 철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손에 쥔 통장이 갑자기 너무 얇게 느껴졌다. 다시 한 번만 계산해줘요. 지은 씨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철수가 준비한 돈으론 83세까지밖에 못 버틴다. 그 이유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철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행 밖으로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철수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옆구리에 든 통장이 마치 벽돌처럼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응. 철수는 대답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TV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냈다.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봤다. 이게 전부구나. 평생 모은 돈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됐다. 아니, 이게 적은 게 아니었다. 문제는 삶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 의료비가 너무 비싸졌다는 것.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것. 여보, 저녁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괜히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나. 자신이 가장이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에 앉아 연필과 종이를 꺼냈다.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생활비 150만 원. 아니, 1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까? 외식 완전히 끊고 택시 안 타고 전기 아끼고 그래봤자 10만 원이다. 의료비 30만 원. 이건 줄일 수가 없다. 아니, 병원을 안 가면? 그럼 더 큰 병이 생긴다. 결국 더 많은 돈이 든다. 연금 98만 원. 이건 고정이다. 더 받을 방법이 없다. 철수가 연필을 놨다. 수정하고 또 수정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83세, 길어야 85세.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철수가 중얼거렸다. 이건 구조의 문제였다. 자신이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시스템 자체가 노인이 버티기엔
너무 가혹했다. 문득 작년에 연락이 끊긴 친구가 떠올랐다. 김영호. 같이 회사 다니던 동기였다. 은퇴하고 한 2년은 연락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니 소식이 끊겼다.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다. 영호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것. 비용을 감당 못해서 자식들이 떠맡았다는 것. 그때 난 뭐라고 생각했지? 철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다. 영호는 준비를 안 했구나. 나는 다르지. 하지만 지금 보니 영호도 준비했을 것이다. 다만 충분하지 않았을 뿐. 더 아끼면 된다고? 철수가 허공에 대고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미 생활비를 최소로 줄이고 있었다. 더 이상 줄일 곳이 없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옷은 몇 년째 같은 거, 난방도 최소로. 이게 삶인가 생존인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지만 입맛이 없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괜찮아. 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쳐다봤다. 무슨 일 있죠? 없어. 거짓말.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요. 철수가 숟가락을 놨다.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입을 열었다. 은행에서 계산 좀 해봤어. 뭐려? 우리 노후 자금. 아내의 손이 멈췄다. 철수가 계속 말했다. 83세까지밖에 못 버틴대. 뭐라고요? 우리 돈으론 83세까지만 산다고. 그 이후엔 말이 끊어졌다. 아내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다.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한 반응이었다. 알고 있었어요. 뭐? 나도 계산해 봤거든요. 작년에. 철수가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비쳤다. TV에선 아침 뉴스가 나왔다. 물가 상승, 노인 빈곤율, 의료비 부담. 그럼 우리 어떡해요? 철수가 물었다. 아내가 짧게 답했다. 버텨야죠. 어떻게? 지금보다 더 아끼고 병원 좀 덜 가고 자식들한텐 손 안 벌치고. 그게 가능해? 가능하든 안 하든 해야죠. 아내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다. 그냥 현실이었다. 철수는 다시 계산서를 꺼냈다.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봤다.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다. 아니, 전혀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르는 것보단 나았다. 나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 철수가 중얼거렸다. 아내가 답했다. 맞아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철수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평생 일하며 달아온 손. 우리 그냥 같이 버텨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철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비 내역, 병원 기록, 공과금. 하나하나 적어가며 줄일 수 있는 걸 찾았다. 늦었지만 포기하진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같은 창구, 같은 직원. 어르신, 오래간만이에요. 응, 오늘은 상담 말고 그냥 정리만 할게요. 지은 씨가 통장을 받아들며 물었다. 저번에 드린 말씀.
괜찮으셨어요? 철수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괜찮진 않았어요. 근데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네, 모르고 늙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지은 씨가 미소를 지었다. 철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다. 바깥은 여전히 밝았다.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웠다. 여전히 돈은 부족했지만 적어도 현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마지막으로 계산서를 정리했다. 83세. 여전히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숫자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라 모르고 늙는 거였다. 철수가 혼잣말을 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고 철수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통장은 여전히 얇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당신은 몇 살까지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이 순간 통장을 열어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돈은 내 삶을 몇 년이나 지켜줄 수 있는가?